이번 주에 이제 봤던 관심 종목들입니다. 여기 바스부터 시작해서 카이트까지 있는데요. 원래는 하루에 한 개 정도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1차에서 2차 TP만 터치를 하고 눌렸던 차트들이 꽤나 있었어가지고 혼자 좀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원래 이것보다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더 많이 있었는데 조금 빼고 이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11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시기마다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가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 저항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칠리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5주, 한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었죠.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고 우리가 알트코인을 어떻게 찾아서 타점을 잡을지를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가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 횡보를 하는 시점이죠. 이럴 때는 이런 저항대를 뚫는 움직임의 코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칠리즈를 보면은 주봉이죠. 주봉에서의 이런 저항대를 그려보면은 이 0.04830 라인이 이전에도 굉장히 도전은 많이 하지만 안 뚫어주고 안착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뚫어주고 안착을 하니까 다음 주에 22%가량의 상승이 나와주었죠. 칠리즈 같은 이제 구 메이저 코인들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한 주에 32% 정도 되는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 코인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잡코인들이 1000억 미만의 코인들이 많죠. 근데 칠리즈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7천억, 6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친구가 30% 정도 올린 거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런 비트가 횡보 상승을 할 때는 도미넌스를 확인하고 이런 저항대를 뚫어주는 차트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저항대를 뚫어주는 차트를 보는 게 엄청난 게 쉬운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다 오르니까 이전에 뚫어주지 못했던 라인을 뚫어주는 차트를 가진 코인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차트가 절대 나오지가 않죠. 비트가 하락하고 있는데 잡코가 아닌 이상 구 메이저 코인들이나 어느 정도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코인들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아요. 솔라나만 봐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겨우 이제 지지대를 받쳐주는 모습만 보이는 코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솔라나, BNB, 에이브, 에이다. 이런 구 메이저 코인들은 지금 거의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죠. 네.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잡코로 보는데요. 2000억까지도 잡코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게코에 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하기 이전에 이 코인을 검색을 해보시면 시가총액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코인들은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나와주면 잡으면 되게 좋죠. XNY나 우리가 저번 주에는 LYN 이전 저항대를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지금 같은 장에는 이런 코인들로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코인이 없죠. 하나 또 보이는 게 XYN. 이 코인도 저항대에서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고점 라인을 만들어주는데 그 고점 라인에서 또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코인들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한 달 정도는 이런 코인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시장이 좋아지거나 하면 이런 코인들보다 아까 칠리즈 같이 이전 저항대를 뚫어주는 코인들이 더 잘 갈 거예요. 그런 코인들은 이제 뚫어주는 시점에 잘 밀리지 않고 휩소를 주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위로 쭉 쏴주는 경향이 큽니다. 칠리즈도 있었고 제로도 있었고 스타게이트도 있었죠. 그 친구들은 한 60%씩 쏴줬던 기억이 있네요. 한 2주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스 우리가 이번 주 처음으로 봤던 코인이 바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 천억에서 1,500억 이하의 코인들만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따라서 구메이저 코인들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트 도미넌스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구메이저 코인들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1,500억 미만의 잡코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잃지 않고 현금만 잘 확보해서 안전한 매매만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때이죠. 바스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쭉 계단식 우상향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차트 볼 때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한 번에 막 몇 개 안 되는 봉에서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단기 봉에서입니다. 15분 봉, 1시간 봉 미만에서 이런 식으로 바스처럼 촘촘하니 계단식 상승을 한 게 아니라 한 3, 4개의 봉으로 이렇게 갑자기 빵, 빵, 빵 하고 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제외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에 슉 올린 코인들은 보통 저점에서 갑자기 올린 이제 세력이 개입을 해서 올려버린 코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개미들이 몰리면 곧바로 또 익절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장대 양봉이 하나 이렇게 우뚝 서 있고 그 다음 봉에서 바로 긴 장대 음봉으로 또 내려 꽂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 설거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장대로 올린 것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려주는 코인들에 대해서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장대로 올린 코인들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스도 이런 고점 라인에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 번에 올리고 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올리고 이 추세 라인에서 비비다가 팡 쏴주고 죽죠. 요즘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줍니다. 예전에는 한 달 반 전만 해도 이런 추세의 모양을 보여주면요. 고점 라인에서 고점을 또 계속해서 올려주는 이 라인에서 한번 쏘고 한 두세 번 더 쏘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쏘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참 중요해요. 이 친구가 추세에서 약 15%를 쏴준 뒤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을 만들어줬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고점 라인에서 한번 팍 쏘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매물을 익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숏을 몇 번 보지 않죠. 한 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보는데 항상 우리가 일봉상에 아니면 4시간 봉 상에서 보는 게 있었죠. 이렇게 쫌쫌따리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한번 끝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한 저배율이라도 숏에 진입한 그런 포지션들을 모두 죽이는 롱이 한번 크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숏을 죽이고 다시 숏으로 스위칭을 해서 크게 먹죠. 그때 그 죽는 물량들이 나오는 것도 거래량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강제로 청산을 당해도 그것도 거래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쏘진 않았지만 이 위치에서
이제 쏘고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게 중요해요. 복마감이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량도 터졌다. 롱으로 먹고 숏을 다 죽이고 또 추가적으로 숏을 진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숏 포지션은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4차까지 먹고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며 하락 전환을 하고 쭉 내려갔네요. 그래서 바스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봤던 차트들의 모습이 되게 다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의 트렌드는 이런 차트들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대를 뚫어주는 트렌드가 있고 요즘은 상승 차트를 뚫어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왜냐면 XYN을 보더라도 날봉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이 꼬리 라인을 기준점으로 삼고 저항대를 그렸던 거예요. 왜냐면요, 이 근처에서 이제 저항이 한번 고점을 만들어주고 저항이 나왔고 눌림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시켜주는 이 시점에서 이 첫 번째 고점 라인을 넘겼어요. 근데 꼬리들을 보면요, 이 코인은 윗꼬리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10월 11일 되고요. 10월 10일은 항상 빼놓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모든 코인이 다 나락을 갔었을 때죠. 바이낸스. 그래서 XYN을 보면요, 캔들들이 윗꼬리가 굉장히 긴 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코인은 한번 팡 쏘고 가격대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죽어버리는 코인이다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고점을 넘겨주고 윗꼬리가 계속 생기지만 결국에 복마감이 이 고점 라인을 뚫어주고 위에서 마감한 걸 보이죠. 그러면 이 다음 봉 저항대는 꼬리들로 봤을 때 이런 라인 가격대는 너무 멀어요. 왜냐면 이 시점에서 여기를 봤을 때는 40%의 상승, 여기는 36%. 근데 이쪽은 14%죠. 우리가 현 시점이 여기였어요.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저항대는 그러면 이 꼬리 라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캔들 공부할 때 항상 배웠었죠.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종가 마감도 유의미한 부분이지만 장대 양봉이었지만 긴 꼬리를 가지는 캔들의 꼬리 끝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왜냐면 누군가는 이 라인에서 크게 익절이나 매도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과 종가 라인 둘 다 유의미한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저항대에 우리는 선을 하나 그어주었죠.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돌아옵니다. 4시간 봉으로 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의 트렌드인 상승 추세 라인을 한번 또 그어볼 수 있겠죠. 이전 고점 라인의 기준으로 두 번째는 제일 높았던 라인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까지 올라가고 한번 눌림이 나오고 여기서 재도전할 때 우리가 봤었던 거예요. 이 동그라미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대기까지 가면 약 22%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뚫고 실패했는데 제가 왜 다시 재도전을 했었냐면요. 다음번 구간에서의 이 움직임이 캔들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옆으로 비벼주는데 옆에 14일선, 이 빨간색 14일선 EMA를 뚫어주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공부를 했었을 때 하나 배웠던 게 있죠. 급등하는 코인은 한 번 더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절대 14일 EMA 선을 깨지 않는다. 몇 번이고 이거는 제가 계속 말하는 거를 들으시다 보면은 계속 생각이 나실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냥 숨어 두시면 됩니다.
14일 EMA를 깨지 않고 옆에서 비비면서 한 번 더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거를 단기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기봉에서도 고점 라인 추세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눌림 나오면서 한번 뚫어줬었죠. 그 이후에 여기 7028선은 아까 우리가 날봉에서 봤던 제일 가까웠던 여기 저항대 선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단기봉으로 다시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이 구간들에서 추세 라인을 넘기지 못하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죠. 처음으로 이 구간을 뚫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전 저항대 라인 근처에 가지 못하고 눌림이 나왔지만 눌림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고 여기서 다시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추세 위로. 그렇다는 거는 얘가 한 번 더 크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위치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추세 라인에서 눌리게 되면요. 이렇게 크게 눌려요. 한번 슉. 여기서도 추세에 눌리니까 슉 크게 눌렸죠. 근데 여기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추세 라인에서 계속 비비면서 옆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장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장대에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루룩 올라갔었죠. 처음 11%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눌리고 추가로 20%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인 이런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이전 저항대가 어딘지 체크를 하고 이 두 개의 추세가 만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코인의 특성이 윗꼬리가 긴 애들이었죠. 윗꼬리가 길다는 건 한 번씩 이 코인은 쏴줄 수 있지만 가격대가 유지가 되지 않고 다시 눌림이 나오는 코인이다. 이런 특성을 알고 추세를 긋고 저항대가 어딘지 체크를 하고 이 추세를 돌파할 때, 저항대에 만날 때, 이 코인은 한번 크게 쏴줬다가 죽는 코인이구나.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XY에는 이런 관점으로 봤던 코인이에요. 이 이후에 실제로 꼬리가 생기고 또 가격대 유지가 안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과거에 한번 이렇게 나와줬던 차트의 모습은 미래에도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얘는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이니까 앞으로도 좋은 시점이 올 때는 한번 이렇게 팡 쐈다가 다시 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한 번의 상승에 326%를 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가격대를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틀밤만 없었으면은 이 두 개의 캔들을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격대가 똑같죠. 그렇다는 건 이 코인도 아까 봤던 XYN과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얘도 계속 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그 쏜 만큼 1대1 비율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상승을 했지만 다 빼버립니다. 10월 10일의 모습은 우리가 패스를 하기로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런 상승은 되게 이례적인 강한 상승인데 이 코인도 우리가 보기 전에 항상 과거 차트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가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진입을 하면 좋습니다. 사이렌은 그럼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얘는 길게 가져가야 되는 코인일까요? 그냥 짧게 먹고 도망가야 되는 코인일까요? 채팅방에 한번 의견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튀튀죠. 통킴님은 도망, 라이즈님도 도망. 맞아요. 이런 윗꼬리가 길게 나왔던 차트들이 계속 나오거나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은 절대 오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탑다운은 큰 시간 프레임, 주봉이나 날봉에서 다운,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15분 봉 이런 식으로 쭉 내리는 걸 말합니다. 큰 봉에서 작은 봉으로 확인. 그러면 우선 일봉상에서는요, 우리가 이 시점이었어요. 윗꼬리를 만들고 다시 또 윗꼬리를 만들고, 근데 얘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0.15290 라인은 매물 저항대 라인인데 우선은 이 라인을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이 추세에 맞닿는 직전이었습니다. 4시간 봉을 확인을 해볼게요. 일봉에서 보던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일단 이 구간은 패스를 하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봤던 이 시점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건 어떻게 그었냐면요, 4시간 봉에서는 그렇게 이쁘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2시간 봉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시간 봉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첫 번째 고점 라인과 여기 두 번째 고점 라인 있죠. 첫 번째 고점과 여기 두 번째 장대 양봉의 꼬리 고점, 이 라인을 선으로 쭉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으로 쭉 그어주면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제가 이번 주의 트렌드는 상승 추세 라인을 상방으로 뚫어주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되게 이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전 저항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코인들은 거의 없다. 사이렌도 되게 잡코죠. 시가총액이 낮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저항대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코인은 잡코들 뿐이죠. 잡코이기에 지금은 항상 시드 비중을 기존보다 낮춰서 소심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2시간 봉으로 보면요, 되게 이쁘죠. 상승 추세를 쭉 그어줬고 이전 저항대 라인도 뚫어줬고, 근데 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여기 추세 라인도 상방으로 뚫어버렸습니다. 15분 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갈수록 차트를 잡는 타점이 조금 더 예민해집니다. 큰 봉에서는 아무리 봐도 15분 봉에서의 4개의 캔들이 1시간 봉에 하나의 캔들이고 1시간 캔들이 4개가 모여야 4시간 봉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만큼 그 큰 캔들들이 하나 만들어지기 전에는 작은 캔들이 위아래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시간 봉, 2시간 봉에서 다 좋은 모습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15분 봉으로 넘어왔습니다.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이어줬었고요. 이 라인을, 여기서 중요해요. 처음 저항대 라인을 뚫어줄 때 양봉으로 뚫어줬죠. 위에 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캔들이요. 꼬리가 거의 없죠. 그리고 나서 15분 봉이 한 번도 음봉을 만들지 않고 눌렸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쭉쭉쭉 올려버리는데 여기에서도 이 추세를 뚫을 때, 이 빨간색 상승 추세 라인을 뚫어줄 때 윗꼬리가 없어요. 거의 없죠. 몸통에 비해서 윗꼬리 라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지하고 바로 이렇게 팡팡팡팡팡 세게 올려줬죠. 사이렌도 우리가 진입하던 시점부터 51%를 단기간에 올려줬네요. 2시간이 안 걸리는 시점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이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몇 개의 근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낮다.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은 움직임이 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4시간 봉과 2시간 봉에서 확인했을 때 상승 추세 라인이 되게 이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승 추세 라인을 만들 때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 고점을 만들 때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고점에서 세 번째 고점을 넘길 때도요, 이 저점이 첫 번째 저점 라인을 절대 침해하지 않아요. 이거는 파동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A, B, C에서 A의 저점을 B가 깨지 않는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파동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적 분석에서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답은 나옵니다. 첫 번째 저점이 두 번째 저점 라인을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요. 얘네도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고점도 상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 있죠. 이 첫 번째 저점 라인보다 두 번째 저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러면요, 여기에서 올릴 때 계단식으로 올리지 않고 한 번에 급등하는 식으로 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등식으로 올리는 차트들은 가격대가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이렇게 큰 힘으로 캔들을 상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라인만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저점을 올릴 때도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15분 봉, 더 단기 봉에서 여기서 저항대 라인을 올리고 추세 라인도 상방으로 뚫어주는 이 시점에 음봉이 하나도 없었던 거는 우리가 진짜 강한 매수세가 곧 들어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심리도 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사이렌 같은 코인은 잘 보진 않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시점에 가장 이뻤던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랐지만 저는 다음에는 이런 코인들은 잘 고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